제4교시 공평한 분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유산 그러면 유산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보고 갈게요. 자, 분배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몫몫이 나눔, 그러니까 배분. 그래서 경제학에서 생산자가 생산에 참여하여 공헌한 비율에 따라서 고르게 소득이 돌아가는 과정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배분 경제학이란 말도 나오고요. 우리 간단하게 자, 똑같이 분배하자. 그죠? 빵 있으면 똑같이 나누어 먹자. 그런 의미로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우리 재산을 나누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긴 틀린 것 같구나. 행복하렴.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고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형은 필요 없다. 내가 다 가져라. 처음에. 또 형은 형수랑 아이들도 있으니 형이 다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사이좋은 형제가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모두 팔아서 공정하게 나눠 가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지만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자, 조각부하고 서책하고 물레를 가지고 형과 동생이 시장 조사를 했었죠. 미리 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조각부가 230냥, 서책이 60냥, 그다음 물레가 550냥. 형은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동생은 조각부가 300냥 받을 수 있다 그랬고 서책이 40냥, 물레가 400냥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자, 합계로 봤을 때에는 형이 840냥을 받을 수 있고 동생이 740냥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자, 반으로 나눠 갖는다고 쳤을 때 형의 몫은 420원이고 동생의 몫은 370원이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자, 형과 동생의 이익과 손해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각보는 동생이 팔고 그다음 서책과 물레는 형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생은 지금 300냥을, 형은 610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요걸 합치면 지금 610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익과 손해를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형이 봤을 땐 190원 이득이 되고 동생은 70원 손해가 되더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겠네요. 따라서 자, 이것을 지급된 후에 보면 120원의 이득이 생겼고 이걸 반 60원 60원씩 나눈다면 최종적으로는 형은 동생보다 서책과 물레를 더 많은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죠? 그만큼 형이 기대하는 몫은 동생보다 어때야 돼요?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은 형이 480냥, 동생이 430냥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상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아이 모두가 만족하도록 내 집과 땅을 상속할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자, 물론 있지. 집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한 토마스에게 집을 주고 그 다음에 땅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제이미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앤드류는 현금을 가지면 되겠다 그랬는데요. 자, 그럼 현금을 얼마나 가지면 되는지 집과 땅은 지금 해결이 됐으니까 현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선 자, 집에 관해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마스가 27,300달러, 앤드류가 21,300달러, 제이미가 24,600달러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자, 토마스가 집을 가지지 않고 앤드류나 제이미가 집을 가지거나 또는 제이미가 집을 가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익이 어떻게 될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쵸? 지금
앤드류의 집은 토마스보다 6,000달러가 낮게, 또 제이미보다는 3,300달러나 낮게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집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지금 앤드류가 집을 가지게 되면 21,300달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전체 생각하는 24,400달러에, 그죠? 3,100달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에게 9,100달러를 주고, 또 앤드류는 7,100달러, 그 다음에 제이미에게는 8,200달러,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신의 8,200달러를 가지게 되면 정확히 200달러만큼이 남게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서 보면요. 결국 토마스는 집 27,300달러를 가지는 대신에 거기서 최종 가지는 목 12,100달러를 뺀 15,200달러의 현금을 내놓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제이미는 대신 땅을 가지게 됐죠. 7,500달러를 가진 대신에 부족한 몫인 12,300달러에서 7,500달러 뺀 4,800달러만큼을 제이미가 더 얻기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집과 땅을 가지지 못한 앤드류는 8,800달러, 그죠? 기대했던 그 부분, 그 다음에 15,200달러에서 그 다음에 4,800달러까지 합치면, 그죠? 요 차이를 보면 지금 1,400달러를 가지면서 세 사람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그 최종 가지는 몫으로 보면 1,400달러가 되고 제이미가 12,300, 토마스가 12,100달러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본인들이 기대한 값보다 모두 다 어떻게 높게 책정이 됐죠. 그래서 본인들이 상속받는 유산목 외에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름 공평하게 정리가 됐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목한 두 형제의 유산 분배에서는요, 자, 실제 주어진 사물을 조각 내거나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물의 가치를 뭘로? 현금으로 되팔아서 기대되는 몫에서 동등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액수를 계산하여 나누면 됩니다 하는 공평한 분배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자, 두 번째,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상속 분배에서는요, 자, 조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은 부동산 같은 경우, 기대되는 가치를 가장 높게 책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고, 자, 이것을 현금으로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재분배하면 된다. 그럴 때 어려움은 뭐예요? 상속자가 유산을 받은 목 이외의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